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 철학의 거장, 미셸 푸코의 철학 사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코는 권력과 지식의 관계, 감시, 사회, 규율 사회 등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들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푸코의 철학을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코의 생애, 초기 생애와 교육. 미셸 푸코는 1926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철학자이자 사회학자로서 주로 권력, 지식, 감시 등의 주제를 탐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푸코는 파리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철학에 대한 관심을 어린 시절부터 보였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학문적 지성을 나타내며 특히 문학과 철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푸코는 파리의 프랑스 국립고등법학원에서 학문적 업적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철학을 전공하였으며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에는 생식과 성욕에 관한 연구를 주로 수행했습니다. 그의 초기 연구는 권력과 지식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푸코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권력, 지식, 감시, 규율 등의 주제를 다룬 주요 작품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감시와 처벌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감시 사회의 형성과 그로 인한 개인의 통제에 대해 철학적으로 탐구하였습니다. 푸코의 저작들은 사회학, 정치학, 문화이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도전하며 지식의 정치적이고 사회적 차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인물로 학문적 활동 외에도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정치적 행동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푸코는 1984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 동안 다양한 주제와 문제를 제기하며 현대사회의 구조와 개인의 자유와 통제 사이의 긴장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의 저작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학자들과 철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새롭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푸코의 주요 저서들 내용을 간략하게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감시와 처벌.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형벌과 감시가 어떻게 개인의 통제와 사회적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지를 탐구합니다. 예를 들어 18세기 유럽에서는 공개적인 공개 처형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는 권력자가 군중에게 권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감시가 더욱 세밀해지고 감옥과 같은 제도가 등장하면서 개인의 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의 의지. 지식의 의지에서 푸코는 성적 정체성과 지식의 형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예를 들어 성과 관련된 지식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전파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의학적 지식은 성적 정체성을 평가하고 이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권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정치와 진리. 정치와 진리에서 푸코는 지식의 역사적 변화와 사회적 구조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예를 들어 17세기 유럽에서는 자연과학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지식이 전체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질서와 개인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푸코는 언어와 사회적 구조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전파되는지를 설명합니다. 4. 권력 지식. 권력 지식에서 푸코는 권력과 지식 사이의 상호작용을 더 깊이 탐구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계에서 의사는 환자에게서 자신의 지식을 통해 권력을 발휘하며 이는 환자의 행동과 의사와의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푸코는 권력이 특정한 지식의 형성과 재생산을 통해 자신을 강화하는 방법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지식이 권력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조명합니다. 5. 진리와 사랑. 진리와 사랑에서 푸코는 법과 정치체계가 진리의 형성과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 구조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사회적 질서와 개인의 자유 사이의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푸코는 법의 언어가 어떻게 진리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연구하며 이는 사회적 정의와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합니다. 푸코의 주요 저서들은 그의 권력, 지식, 감시, 규율 등의 주제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서들은 현대사회의 구조와 개인의 자유, 그리고 사회적 질서와의 상호작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연구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주요 저서에 다뤄졌던 푸코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면서 그의 철학 사상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권력과 지식. 푸코는 권력과 지식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식이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의 모음이 아니라 특정 사회적 맥락에서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보았습니다. 지식은 푸코에 따르면 특정한 사회적 구조와 권력 관계를 지속시키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권력 관계를 형성하며 변호사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회적 권력 구조를 지속시키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지식은 또한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제도에서의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해진 교육 과정을 통해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가치 및 지식을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 지식은 사회 내에서 권력의 구조를 지속시키고 재생산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푸코는 지식이 어떻게 권력을 지속시키고 사회적 통제를 행하는 데 기여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찰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지식이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을 문제 삼았으며 그 대신 지식이 항상 특정한 권력 구조와 얽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시사회. 푸코의 감시사회 개념은 벤담의 파놉티콘 전방위 감시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개념은 중앙에 한 개의 감시탑이 있고 이 탑은 주변의 모든 공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변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감시받을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감시를 받는 주체들이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되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푸코는 이 감시 사회 개념을 현대사회에 적용하여 감시가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규율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CCTV 카메라, 디지털 추적 기술, 인터넷 검색 기록 등 다양한 감시 도구가 존재하며 이들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상호작용에서 감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시 사회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나 상업시설에서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우리의 모든 행동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들은 범죄 예방이나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음을 인식시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우리의 검색 기록이 추적되고 개인화된 광고나 추천 시스템을 통해 우리의 관심사를 파악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도 우리의 활동과 의견이 모니터링되며 이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하고 공유하게 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감시 기술들은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특정한 규율에 따르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민을 불러일으키며 동시에 사회적 통제와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성으로도 인식됩니다. 규율사회. 푸코는 규율사회라는 개념을 통해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기관이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했습니다. 규율사회는 개인의 행동을 규정하고 조절하는 규칙과 규범들이 존재하는 사회적 구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과 행동을 조절하는 한 예입니다. 학생들은 일정한 시간에 학교에 가서 교육 과정을 수행하며 성적을 평가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교 규칙에 따라 행동하게 되며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병원은 환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치료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의료 지식과 규정에 따라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의료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며 병원은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군대는 또 다른 예시로 복잡한 계급 구조와 엄격한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군사 규정에 따라 훈련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며 군사적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단체의 목적을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규율 사회는 다양한 사회기관들이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푸코 철학의 기존 철학과의 차이점. 미셸 푸코의 철학은 기존 철학과 여러 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작업은 전통적인 철학의 범주를 넘어서며 특히 권력, 지식, 담론, 주체성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에서 두드러집니다. 여기에서 푸코 철학의 주요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지식과 권력의 관계. 기존 철학에서는 지식과 권력을 별개로 보지만 푸코는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푸코는 지식이 단순히 사실이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지식을 만들고 유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지식으로 삼고 그 지식이 다시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죠. 푸코는 권력이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곳에서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A. 담론 분석. 푸코는 사람들이 말하고 글로 쓰는 모든 것이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어떤 것들을 말해도 되고 어떤 것들은 말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왕에 대해 나쁘게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요. 이런 규칙들이 권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푸코는 이러한 규칙들이 시대마다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 주체성 문제. 기존 철학에서는 개인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 여겨졌지만 푸코는 개인이 사회와 역사적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보았습니다. 푸코는 개인이 혼자서 스스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규칙과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법, 가족 등이 개인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하는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4. 역사적 접근. 푸코는 역사를 통해 철학적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고고학적 방법을 통해 특정 시대의 생각과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탐구합니다. 계보학적 방법으로는 현재의 지식과 권력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추적합니다. 5. 기존 철학에 대한 비판. 푸코는 기존 철학이 자주 권력 관계를 무시하거나 진리와 개인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진리와 지식이 항상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편성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기존 주체 개념에 대한 비판. 개인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기존 철학의 생각을 비판하고 개인이 사회적 규칙과 권력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미셸 푸코의 철학은 기존의 생각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철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역사학, 문화 연구 등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작업은 우리가 지식, 권력, 개인 그리고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푸코의 철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푸코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권력과 지식의 관계를 이해하고 지식이 어떻게 권력을 강화하는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감시와 규율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통제받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강조하며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셸 푸코의 철학 사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푸코의 철학은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의 사상을 통해 우리는 권력, 지식, 그리고 사회 구조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철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